안녕하세요. HLB가 오늘도 상승을 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1.78%, 10만 3천원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요. 나노젠, 베트남에서 또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백신 독점 연구 개발 기간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넥스트 사이언스가 투자한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나노젠, 아시아 내 유일한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요. 나노젠의 호난 회장님이랑 HLB의 진영 회장님은 둘이 동갑 내기로 상당히 친하죠. 보니까 이 나노젠이 이 베트남 과학기술부부터 관련 독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페그 인터페론 개발에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페그 인터페론은 무엇이냐면, 여기 블로그 내용을 보면은 인터페론 알파라는 게 일단 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 이후로 만성 비형 간염의 치료제로 효과가 입증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인터페론 알파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인터페론 알파보다 일단 페그 인터페론이 효과가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주 3회 주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인해서 최근에 나온 페그 인터페론으로 대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인터페론 알파에 비해서 페그 인터페론 알파는 요거 그 반감기가 더 깁니다. 이 페그 인터페론 반감기가 더 길다는 것은 약을 넣었을 때 우리 몸에서 더 오랫동안 약효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터페론 알파는 주 3회 주사를 해야 되는 반면에 페그 인터페론 알파는 주 1회로 줄여서, 그러니까 환자가 3번 맞는 것보다 주에 1번 맞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페그 인터페론 알파가 더 유리한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치료 효과까지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왜 페그냐? 여기 기존의 인터페론 알파에 페그라는 게 붙었습니다. 이 페그라는 분자가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페그 인터페론 알파라고 부르는 거고요. 또 기사를 보면 페그 인터페론이라는 것은 주 1회 한 번 주사 48주를 표준 치료, 그러면은 총 48주 동안 48번을 주사를 맞게 되겠죠. 그래서 면역 활성화로 근본적 치료 가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형 간염은 면역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기전이 관여를 하는데요. 요 이제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표면 항원이 과도하게 생성이 되면서 면역 체계를 저하시켜서 결국 면역계의 피로 현상을 유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하면은 간 때문이야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피곤한 게 바로 이 면역 항원, 표면 항원이 과도하게 생성돼서 우리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피로하게 된 거고, 그래서 우리 면역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액티베이션 하는 체내 인터페론의 역할이 부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인터페론이라는 말을 앞에서 봤죠. 페그 인터페론 알파. 그래서 인터페론이 저하된 사람에서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능력이 그만큼 간소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는 것은 인터페론이 저하된 사람을 인터페론을 더 높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 면역이 더 활성화되는 거죠. 이 기사에서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랑 페그 인터페론이랑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차이점은 뭐냐면은 요거 이제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면역 활성화보다는 바이러스를 박멸하고 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즉 항바이러스제니까 바이러스 항이죠. 그 반면에 페그 인터페론 치료는 바이러스 농도를 낮추는, 즉 면역 체계의 활성화를 타겟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치료죠. 우리 면역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약을 하면은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는 바이러스를 공격하고 억제하는 거고, 페그 인터페론은 우리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페그 인터페론은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일주일에 한 번만 주사를 맞아도 되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간염 치료제인 1차 치료로 쓰이는 거죠. 페그 인터페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봤습니다. 이 나노젠이 바로 이 개발에 성공해서 간염 보급률을 줄이는데 이바지했다라는 겁니다. 바이오시밀러 기업인데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 이거는 카피하기잖아요. 근데 이 바이오시밀러 기업에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개발까지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카피약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우수한 연구 능력을 바탕으로 이제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는데, 트라주마압, 그 다음에 다베포에틴 임상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신약이 아니라 바이오시밀러 제품 개발이네요. 그래서 뭐 개량 신약이라던가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HBS에 나노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HBS라고 하면 이제 HLB 바이오 에코시스템인데 여기에 온갖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죠. 뭐 HLB 생명과 HLB 파워, 넥스트 사이언스도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나노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뮤노믹 테라피틱스, 엘리바, 그리고 이뮤노 테라피틱스에 들어갔던 이그젝스, 이런 것들도 다 이 HBS 바이오 에코시스템인데 나노젠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어마어마한 기업들 한 5개, 6개, 7개 정도 넘어가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이 한 그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나노젠의 호나 회장님은 한국 시장에, 상장 시장에 IPO를 할 계획도 발표한 적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론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은, 인터페론은 사이토카인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많이 다뤘죠.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는 인터페론 알파,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앞서 봤듯이 인터페론 알파를 이용해서는 B형 간염을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C형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증상의 완화를 이제 가져오기는 하지만은 일시적으로 완화이고 C형을 완치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하는데요. 요 C형은 그 리바비린이나 인터페론 병용하는, 즉 단독으로 쓰면 효과는 없지만 같이 쓰면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표준적인 치료법이 됐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론 알파에서 패그 인터페론 알파로 되는 부분인데, 이 약동학적인 성질을 개선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인터페론 알파는 기본적으로 단백질 의약품이죠. 우리 몸에 사이토카인이니까 단백질 의약품인데, 주사 이후에서 혈액 내에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신속히 분해되거나 신장에서 소변을 통해 배출되어서 지속적인 효과를 내기는 어려웠다. 즉 반감기가 짧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단백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분해가 돼가지고 배출이 된다. 그런 게 문제점이 있었는데, 여기에 분해가 좀 잘 안되게 고분자 물질인 폴리에틸린 글리콜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걸 붙이는 기술을 패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여기 패그라고 되어있죠. 달러 패그화 되어있다. 패그화 들어보셨죠? 이게 연동해가지고 하는 붙이는 거, 패그화, 뭐 홍콩 달러, 뭐 그런 것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길레이션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고분자 물질인 폴리에틸린 글리콜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혈액 중에 반감기가 길어지게 되었고, 이어 더불어 면역원성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좀 이렇게 복잡한 거를 또 붙여가지고 분해가 덜 되게, 분해가 빨리 안 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즉 반감기가 길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점은 바로 나노젠이 적어도 패길레이션 기술은 최소한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해서 치료제를 만든 겁니다. 이와 더불어 HLB의 뭐 관계사들이랑 또 서로 협력할 수 있을 때 이런 기술들이 또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새로운 신약에 이 패길레이션 기술을 붙여가지고 반감기가 더 길어지게 만드는 것들도 뭐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쭉 내려오면은 2010년대에 등장한 이 경구투여 항바이러스 제제 등장이 기존의 난치병을 열거했던 C형 간염도 완치가 가능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패그 인터페론 알파는 아니죠. 그거랑 병용하면 더 효과가 좋은 거고, 항바이러스가 C형을 치료하는데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인터페론 알파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었죠. 그리고 이제 완치는 어떻게 되면은 완치라고 하냐면은 치료 후에 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완치라고 합니다. 이 비율이 이제 70%로 올라갔다는 거고요. 그 리바비린이랑 패그인터페론은 병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8년 기사인데요. 존재감 잃어가는 패그인터페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구용 C형 간염치료제 등장. 이거는 항바이러스제였죠. 그래서 이후로 패그인터페론 입지가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거 단독으로 소용이 없었고, 항바이러스제랑 이거 플러스 같이 병용으로 써야지 C형은 치료가 가능했거든요. 시장 규모를 보니까 2014년에 46억이었는데 이게 4년 만에 2018년에 40분의 1로 급감을 했다라고 합니다. 40분의 1이면 거의 1억인가요? 매출액이 1억 1934만원으로 훅 떨어졌네요. 패그 인터페론 제제 합산 매출액이죠.
그래서 여기 소개를 보면은 여기 46억이었던 게 1억으로 떨어졌습니다. 2018년 3분기에요. 그리고 이 수치는 국내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계가 아니라 국내에 한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들이 나오면은 과거에 한번 장악을 했었던 또 별들은 조금씩 지고 새로운 신약들이 나오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